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태의학이라는 의학을 들어보셨는지요? 오늘은 강아지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태의학적 시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생태의학과 강아지 아토피 관리. 먼저 저희 병원에서 강아지 아토피나 여러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각은 보통 동물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방식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의료 시스템이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서양의학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학적 시각을 벗어난 그런 시각은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양의학은 응급처치나 수술과 같은 영역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만성적인 질병을 관련돼서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의학이 갖는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쪽을 앞이라고 보면 이게 오리입이고 그래서 이게 오리로 보이고 이쪽을 앞이라고 보면 요거가 토끼 귀로 해서 토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달리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방식은 서양의학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으면 서양의학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의학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생태의학이라는 또 새로운 시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생태의학이라는 책으로 저자가 한명희 그리고 유시호로 되어 있는데 주 저자인 한명희 교수는 철학 박사로 환경윤리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분입니다. 제가 이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환경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참고했던 환경윤리라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시호 중의학 박사와 함께 이 생태의학을 저술했습니다. 환경윤리나 생태의학에 대한 저의 첨언까지 곁들이게 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주의라는 것은 우주 자연이 그것을 이루는 각 부분들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론과 각 부분이 생명적인 고유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생명 에너지가 순환한다는 생명순환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양의학의 한계를 들여다보면 방사선이나 다양한 화학물질 약물을 사용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를 하고 이런 약물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발병 원인을 모르고 증상 처치만 반복을 합니다. 이런 서양의학의 한계를 가져오게 되는 근원적인 철학적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기계론적 접근으로 인체를 물질의 집합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가 갖고 있는 자연치유력의 힘을 간과합니다. 또 질환의 국소부에 집착함으로써 질환의 내적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데 자주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부터 나타났고 이러한 원인은 산업화에 따라 서구식 생활 양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유전적 요소나 환경적 요인, 면역체계 이상, 피부 보호막의 비정상 등 다양한 요인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소적인 증상만 접근하기 때문에 피부 증상 억제에만 국한되고 주된 치료 방법은 스테로이드나 면역제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처치는 증상만 억제할 뿐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재발됩니다. 또 백내장, 골다공증, 신장 기능 저해 등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서양의학의 접근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생태의학적 접근을 제시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발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기반, 빛, 물, 공기, 흙, 그리고 생산자, 녹색식물, 소비자, 초식동물, 육식동물, 인간, 그리고 분해자의 유기적 연계성 속에서 조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를 둘러싼 사회 물리적, 환경적 여건의 변화가 몸 안의 면역력 이상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방부제, 농약, 그리고 인공향료, 화학첨가제, 주거 환경 속의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면역을 과잉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태적 자연 치유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항원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찾아서 생활 속에서 기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원인 물질은 단일 항원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맑은 공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맑은 숲에서 생활할 것, 그리고 네 번째 인공화학적 과미를 배제한 자연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몸에서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면서 스스로 몸의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미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한의학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돕는 의술이고, 한의학에서는 피부와 털을 주관하는 것을 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나 세습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는 폐의 상태를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 증상을 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폐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서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 처방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방들이 과거에 오랫동안 한의학에 전수되고 있는 많은 처방들이 있는데, 아토피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이 최근에 급격히 변화되고 그거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병이기 때문에 과거의 처방만으로 아토피를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는 이러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된 접근 방식이 폐의 기능을 강화하는 향기나 폐를 내려주는 맹문동, 황금, 그리고 폐의 숙한 기능을 촉진하는 오메,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방풍, 백강잠, 선태, 백선피, 그리고 이러한 한약의 쓴맛이나 불쾌한 맛을 좀 감소시켜주는 감초, 이런 것들을 혼합한 한약을 장기간 먹게 되면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몸에서 독소 배출을 촉진시켜주면서 아토피 상태를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생태의학적 시각에서 아토피를 관리하는 방법인데, 방금 얘기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것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서양의학이 성찰할 과제로 지금 서양의학은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유기체의 내적 연계성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관계성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의학 등 현상을 다르게 접근하는 치료법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서양의학이 만성적인 질병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의학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1992년 미국 보건원에서 대체의학국을 설치했고,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도 통합의학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미국 내 보안 대체의학을 시행하는 병원을 보면 1999년 7.8%에서 2008년에는 37.7%로 짧은 기간 동안 5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의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반복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은 이러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지나해왔고, 또 몸 안에서도 다양한 면역세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35억 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스스로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아지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에 대해서도 강아지들이 이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생각보다 빨리 몸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많은 보호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생각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피부병이나 아토피로 반려동물이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패러다임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생태의학과 그 생태의학적 시각에서 강아지 아토피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강아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